4번 응급실. 70대 여성 저체온증. 간호사의 급박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준석 과장은 환자에게 달려갔어요. 들것 위에 누운 여성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검게 변해 있었지요. 바이탈은 혈압 70에 40, 맥박 45, 체온 33도입니다. 준석은 환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맥 주사를 꽂으려는 순간 왼손 손목에 특이한 흉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번개와 하트가 겹쳐진 모양이었습니다. 준석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왼손을 보았어요.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서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준석은 정신을 차렸어요. 링거 연결하고 체온 올려야 해. 온열 담요 가져와. 네. 환자를 4번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준석은 환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움푹 들어간 볼, 헝클어진 회색 머리카락. 하지만 눈매가 익숙했습니다. 코 모양도 낯익었어요. 설마. 준석은 손으로 환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이마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준석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엄마. 작게 중얼거렸어요.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준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시선은 환자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인턴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심한 영양실조입니다. 그리고 종양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준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치가 500을 넘고 있었어요. CT 찍어. 네. 환자를 CT실로 보냈습니다. 준석은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1985년 겨울 10살이었던 자신을 두고 사라진 어머니. 준석은 눈을 감았어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없었어요. 식탁 위에 쪽지만 놓여 있었지요. 준석아, 엄마 곧 돌아올게. 학원 밥 챙겨 먹고 금방 올게. 사랑해.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경찰에 신고했어요. 수색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3개월 후 아버지가 말했어요. 준석아, 엄마는 다른 남자랑 도망갔어. 우릴 버렸어. 그때의 충격을 준석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간호사가 불렀어요. CT 결과 나왔습니다. 준석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영상의학과로 갔어요. 모니터에 CT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위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영상의학과 의사가 다른 부위를 가리켰어요. 간, 췌장에도 전이 됐습니다. 말기입니다. 준석은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어? 수술 안 하면 일주일입니다. 준석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수술하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준석은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환자이자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준석은 침대 옆에 서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4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을까요? 왜 연락 한 번 없었을까요? 과장님, 환자 의식 돌아오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준석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병원입니다. 쓰러지셔서 실려오셨어요. 준석이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누구세요? 준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못 알아보는 거였어요. 저는 이 병원 의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지쳐 보였어요. 준석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봤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걸 지워버린 걸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준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민아, 나 준석이야. 형, 무슨 일이에요? 부탁이 있어. 박미숙이라는 사람 찾아줄 수 있어? 누군데요? 준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엄마야. 전화 너머로 재민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진짜요? 실종됐던 어머님을? 응. 방금 우리 응급실에 실려왔어. 근데 날 못 알아봐.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석은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왼손이었습니다. 손목에 흉터를 쓰다듬었어요. 40년 전 여름날이 떠올랐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던 날, 냄비 손잡이에 둘이 동시에 손이 닿아서 화상을 입었던 날. 아야, 준서가 괜찮아? 엄마도 다쳤어요. 괜찮아. 우리 준석이가 더 아플까봐 걱정이야. 둘은 병원에 갔어요. 같은 연고를 발라주고 같은 붕대를 감았지요. 우리 준석이랑 똑같은데 다쳤네.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야. 이거 우리만의 표시.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준석도 웃었습니다. 영원히요? 응, 영원히. 하지만 영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년 후 어머니는 사라졌으니까요. 준석은 어머니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준석은 당직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40년 전이 떠올랐어요. 1985년 12월 15일.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준석은 평소처럼 학교에 갔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 우리 아들. 저녁에 준석이 좋아하는 짜장면 시켜줄게. 와, 진짜요? 응. 빨리 와야 돼. 어머니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없었어요. 엄마. 준석은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방, 부엌, 화장실, 어디에도 없었어요. 식탁 위에 쪽지만 놓여 있었지요. 준석아, 엄마 곧 돌아올게. 학원밥 챙겨 먹고 금방 올게. 사랑해. 준석은 쪽지를 들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금방이면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2시간? 준석은 식탁에 앉아 기다렸어요.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7시, 8시, 9시.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어요. 준석아, 엄마는? 엄마가 나갔어요. 금방 온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는 집안을 뒤졌어요.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옷이 다 있어. 가방도 있고.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그럼 정말 금방 오시는 거죠? 준석이 물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그날 밤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경찰서에 갔어요.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집에 왔어요. 최근에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부부 싸움이나 금전 문제는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빚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실종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혹시 빚 때문에 가출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우리 마누라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동네를 뒤졌고 실종자 전단지를 붙였어요.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어요. 준석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 앞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와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집에 왔습니다. 준석아, 네, 아빠. 엄마는 안 올 거야. 준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엄마가 금방 온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다른 남자랑 도망갔어. 뭐라고요? 경찰이 알아냈어.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대.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준석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준석아. 아빠가 돈을 못 벌어서 엄마가 우릴 버린 거야. 그날 밤 준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석은 그 말을 믿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거라고. 1년 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986년 12월 아버지가 집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어요. 준석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빠, 아빠.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석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와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엄마가 떠난 후로 아빠는 살 이유를 잃었어. 준석아, 용서해라. 그리고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엄마도 힘들어서 그랬을 거야. 준석은 유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준석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친척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고아원 첫날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옆 침대 아이가 물었습니다. 너 부모님은? 없어요. 돌아가셨어?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우릴 버렸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준석의 가슴 속에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배신감이었어요. 그리고 증오였습니다. 엄마가 우릴 버려서 아빠가 죽었어. 엄마 때문에 나는 고아가 됐어. 절대 용서 안 해. 평생. 준석은 그날 이후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나는 엄마처럼 안 될 거야. 아무도 버리지 않을 거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 거야. 준석은 특기생으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수련의 과정을 거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50세가 된 준석은 병원 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버려질까봐, 혹은 자신이 버릴까봐. 과장님, 간호사가 당직실 문을 두드렸어요. 준석은 눈을 떴습니다. 뭐야? 4번 응급실 환자가 깨어났는데 이상해요. 뭐가? 계속 누군가 찾아요. 준석아라고. 준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어디 있어?
엄마 금방 갈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준석은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저 여기 있어요. 준석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준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멍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우리 준석이는 10살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40년 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준석이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손을 뿌리쳤어요. 나요. 우리 준석이 찾아야 해요.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에요. 지금은 2025년입니다. 준석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눈빛을 보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제 놓을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준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준석이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쉬세요. 정말 찾아주실 거예요? 네. 약속드립니다. 어머니는 준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준석이는 10살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잠깐만 나갔다 올게. 금방 올게. 그렇게 말하고 나왔는데 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잡혀갔어요. 무서운 사람들한테. 준석의 손이 멈췄어요. 잡혀갔다고요? 돈, 남편 빚 때문에 나를 데려갔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쳐서 다시 잠이 든 것 같았어요. 준석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과장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환자 옷까지 정리하다가 이게 나왔어요. 간호사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준석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준석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찍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솜사탕을 들고 있었지요. 준석은 사진 뒷면을 보았습니다. 1985년 10월. 준석이 생일. 사랑해, 우리 아들.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떨어진 눈물이 번졌어요. 어머니는 40년 동안 이 사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신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준석은 사진을 꽉 쥐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잡혀갔다고. 사채업자한테. 준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후배 형사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재민아, 부탁 하나 더 할게. 말씀하세요. 1985년 12월 15일 서울 봉천동에서 활동하던 사채업자 알아봐 줄 수 있어? 사채업자요? 왜요? 우리 엄마가 그 사람들한테 잡혀갔을 수도 있어. 전화 너머로 재민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석은 다시 응급실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피부는 거칠었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준석은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왼손이었어요. 손목에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우릴 버린 게 아니었네요. 작게 속삭였어요. 미안해요. 40년 동안 엄마를 미워했어요. 원망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혼자 고생했는데 저는 엄마가 도망갔다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준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잠결에도 아들의 손을 느낀 걸까요? 준석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 자료 찾았어요. 뭐라고? 1985년 당시 봉천동에서 활동하던 사채업자 명단이요. 준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갈게. 어디야? 서초 경찰서로 오세요. 준석은 동료에게 당직을 부탁하고 병원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재민이 자료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여기요. 준석은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1985년 봉천동 불법 사채업자 명단.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중에서 특히 악질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재민이 한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조만식 60세, 현재 85세. 이 사람이요? 네. 당시 빚 못 갚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감금했대요. 노동력 착취하고. 준석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지금 어디 있어? 그게 1990년에 체포됐는데 2000년에 출소했어요. 지금은 재민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어요. 준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고마워, 재민아. 형, 혹시 직접 찾아가실 거예요? 응.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 괜찮아. 나 혼자 갈게. 준석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이천으로 향했어요. 이 시간을 달렸습니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낡은 단독주택이 보였습니다. 준석은 차에서 내려 대문을 두드렸어요. 톡톡. 누구세요?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요. 거짓말이었지만 문을 열게 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나타났어요. 8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택배는 무슨? 당신 누구요? 준석은 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1985년 12월 15일 봉천동에서 박미숙이라는 여자 납치했죠?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 소리요? 나 그런 거 모르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 엄마 잡아갔잖아요.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준석을 밀쳤어요. 당신 미쳤어? 4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왜? 엄마가 어디 있었어요? 40년 동안 어디 가뒀어요? 몰라. 나한테 잡혀간 사람이 한둘이야? 노인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준석은 문을 붙잡았어요. 말 안 하면 경찰 부를 겁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와. 준석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노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미숙, 그 여자 말이지? 네. 남편이 나한테 3천만 원 빚을 졌어. 1985년 당시 3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지. 노인이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남편은 못 갚았어. 그래서 대신 아내를 데려갔지. 준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어디로 데려갔어요? 공장이었어. 불법 봉제 공장. 거기서 일 시켰지. 40년 동안이요? 아니, 처음 10년만. 1995년에 내가 감옥 갔으니까. 그 후론 몰라. 노인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왜? 죽었어? 아니요. 살아있어요. 지금 제가 치료하고 있어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말기암이에요. 일주일 안에 수술 안 하면 죽어요. 준석은 노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 인생 망쳤어요. 우리 가족 전부 다. 노인은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네. 미안하다고요?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엄마 찾다가 자살했어요. 저는 고아가 됐고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엄마를 데려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준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엄마는 우릴 버린 게 아니었어요. 잡혀간 거였어요. 준석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시간 후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준석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과장님, 환자 옷에서 이것도 나왔어요. 왠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준석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 낡은 공책이 들어 있었어요. 표지에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석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였어요. 1985년 12월 16일. 오늘 무서운 사람들이 나를 잡아갔다. 준석이한테 금방 온다고 했는데 못 갔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창문도 없다. 준석아, 엄마 꼭 돌아갈게. 준석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85년 12월 20일. 5일째다. 여기는 공장이다. 하루 종일 옷을 만든다. 도망치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있다. 준석이가 밥을 잘 먹고 있을까? 남편이 찾고 있을까?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준석은 계속 읽었습니다. 1986년 1월 15일. 한 달이 지났다. 탈출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맞았다. 많이 아프다. 그래도 준석이 생각하면 견딜 수 있다. 1986년 3월 1일. 경찰이 왔다가 갔다. 소리치려 했지만 입을 막았다. 왜 나를 못 찾는 걸까? 준석아, 엄마 살아있어. 준석은 더 빨리 넘겼습니다. 1986년 12월 25일. 1년이 지났다. 준석이 생일이다. 11살. 케이크 못 사줘서 미안해. 엄마는 여기서 울고 있어. 1990년 1월 1일. 5년째다. 준석이는 지금 15살. 중학생이 됐을까? 엄마 얼굴 기억할까? 준석의 손이 떨려서 책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1995년 6월 10일. 10년째다. 공장이 문을 닫았다. 나를 버리고 갔다. 거리로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봉천동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준석이는 어디 갔을까? 2000년 3월 20일. 15년째다. 준석이를 찾고 있다. 경찰서에 갔지만 기록이 없다고 했다. 고아원을 다 찾아다녔다. 우리 준석이 어디 있어? 2010년 5월 5일. 25년째다. 준석이는 지금 35살. 결혼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엄마는 할머니가 됐을까? 2020년 10월 8일. 35년째다. 몸이 아프다. 병원 갈 돈이 없다. 준석이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사진만 보고 있다. 마지막 장이었어요. 2025년 11월 30일. 40년째다. 오늘 배가 너무 아프다. 이제 끝인 것 같다. 준석아, 엄마가 못 지킨 약속. 금방 올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석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잡혀가고 버려지고 거리를 헤매면서도 단 한 번도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일기장을 꽉 안았어요.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준석이 여기 있어요. 침대 위 어머니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어요. 준석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작은 목소리였어요. 준석은 얼른 다가갔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우리. 준석이? 네, 엄마. 저예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석아, 엄마가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엄마. 안 늦었어요. 준석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어요.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준석은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준석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준석이 이렇게 컸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요. 엄마 아프지 않아요? 준석이 물었어요.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준석이 봤으니까 이제 괜찮아. 엄마, 너 의사 됐구나.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준석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10살 때 마지막으로 봤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컸네. 엄마가 다 키워주신 거예요. 10살까지.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잡혀간 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엄마 도망갔다고 했어요. 저는 그걸 믿었어요. 준석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40년 동안 미워했어요. 원망했어요. 아니야, 준석아. 내 아빠도 몰랐을 거야. 어머니가 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준석이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1986년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왔대요. 그리고 엄마가 떠난 충격도. 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사채업자들 때문이에요. 준석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다 제가 처리할게요. 엄마는 이제 쉬세요. 그때 인턴이 다급히 뛰어들어왔어요. 과장님, CT 재검 결과 나왔습니다. 준석은 어머니를 눕히고 일어났습니다. 잠깐 다녀올게요, 엄마. 영상의학과로 갔어요. 모니터에 새로운 CT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과장님, 종양이 더 커졌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말했어요. 얼마나? 3일 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이 속도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석은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어요. 위벽을 뚫고 나온 종양이 췌장까지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가능해? 솔직히 위험합니다.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안 하면요? 3일입니다. 준석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내일 당장. 내일이요?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안 하면 돌아가십니다. 준석은 돌아섰어요. 복도를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장이었어요. 여보세요. 준석 과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4번 응급실 환자. 보험도 없고 연고자도 없는 노숙인을 왜 VIP실에 옮기라고 했습니까? 준석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까 간호사에게 어머니를 조용한 1인실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제가 비용 부담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규정이 있습니다. 환자는 제 어머니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라고요? 네. 40년 전 실종됐던 저희 어머니입니다. 병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준석은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응? 내일 수술해야 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술? 위암이에요. 말기고요. 수술 안 하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웃었어요. 괜찮아, 준석아. 너 봤으니까 이제 가도 돼. 무슨 소리예요?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40년 만에 만났는데 가면 어떡해요? 준석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준석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가 수술할게요. 제가 엄마 살릴게요. 너가? 네. 제가 직접 할게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우리 준석이.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왠지 두려워 보였어요. 엄마, 왜 그래요? 무서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예요? 말씀하세요. 준석아, 혹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채업자들, 아직도 날 찾고 있을까? 준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1995년에 공장이 문 닫고 나를 버렸잖아. 근데 빚은 안 갚아졌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일해도 3천만 원이 안 됐대. 이자가 계속 붙어서. 엄마, 그 사람들이 날 찾으면 또 잡혀갈 거야. 어머니가 준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오기 싫었어. 기록 남으면 찾을 수도 있잖아. 준석은 어머니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지킬게요. 준석아, 아무도 엄마 못 건드려요. 약속할게요. 하지만 준석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일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정말 어머니를 찾으면 어떡하지? 그날 밤 준석은 당직실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조만식. 예전에 재민에게 들었던 사채업자의 이름. 뉴스 기사가 몇 개 나왔어요. 1995년 불법 감금 혐의로 징역 5년. 2000년 출소 후 행정묘연. 준석은 다시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이 시간에 왜요? 재민아, 조만식 그 사람 아직도 사채업하고 있어? 확인해 봤는데 10년 전에 손 뗐대요. 지금은 그냥 시골에서 살고 있고요. 그럼 다른 조직원들은 대부분 감옥 갔거나 죽었어요. 워낙 오래전 조직이라. 준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으려는데 재민이 말했습니다. 근데 형, 응? 조만식한테 아들이 있대요. 준석의 손이 멈췄어요. 아들? 네. 조연수? 50대인데 아버지 사업 이어받아서 지금도 사채업 한대요. 준석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불법으로요? 합법적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불법이죠. 조심하세요, 형. 전화가 끊겼어요. 준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제발, 엄마 좀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석은 어머니 병실에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응. 오랜만에 따뜻한 침대에서 잤더니 좋더라. 어머니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수술이에요. 알고 있어. 무섭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준석이가 하는데 뭐가 무서워. 준석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 10년은 공장에 있었어. 감금됐었지. 하루 종일 일했어요? 응.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요일도 없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어. 여러 번. 근데 실패했지. 맞았어요? 많이. 여기 봐. 어머니가 소매를 걷었어요. 팔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다리미로. 벌을 줬어. 준석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 자식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가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1995년에 공장 문 닫고 나를 버렸어. 거리에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 집으로 안 왔어요? 갔지. 봉천동 우리 집. 근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 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집주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 김철수 씨 가족 어디 갔냐고. 뭐래요?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고아원 갔대. 어느 고아원인지는 모른다고.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부터 널 찾기 시작했어. 고아원을 다 돌아다녔지. 못 찾으셨어요? 응. 너무 많더라. 그리고 기록도 안 보여줬어. 개인정보라고. 그 후로는요? 거리에서 살았어. 일용직하면서 청소, 설거지, 뭐든 다 했지.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보았어요. 주름투성이 손이었습니다. 돈 모으면 사람 고용해서 널 찾으려고 했어. 근데 사기꾼들만 만났어. 엄마, 2010년쯤에는 포기했어. 너를 못 찾을 거라고. 근데 사진은 버릴 수가 없더라. 어머니가 가슴에서 그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거 보면서 살았어. 우리 준석이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준석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찾아? 고아였잖아. 그래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어요. 환자분, 수술 전이라 금식이세요. 이건 보호자분 거예요. 준석은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먹기 그런데. 괜찮아. 먹어. 힘내야지. 준석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준석이 밥 먹는 거 40년 만에 보네. 엄마, 잘 먹는다. 보기 좋아.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와 30대 젊은 남자였습니다. 박미숙 씨 맞습니까? 준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조연수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직원이고요. 조연수? 재민이 말했던 사채업자의 아들.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미숙 씨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조연수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몸을 움츠렸어요. 저는 돈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죠. 조연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1985년 12월 김철수 씨가 저희 아버지한테 빌린 3천만 원. 조연수가 잠시 멈췄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40년 복리로 계산하면 현재 12억 원입니다.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12억. 법정 최고 이율로 계산했습니다. 차용증 여기 있습니다. 조연수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준석은 서류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빚을 지금 와서 받겠다고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는 예외거든요. 조연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박미숙 씨는 1985년부터 2025년까지 40년간 잠적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주죠. 잠적이 아니라 감금됐던 겁니다. 준석이 소리쳤어요. 당신네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10년간 감금했어요. 증거 있습니까? 조연수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95년에 감금죄로 복역했지만 박미숙 씨는 피해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준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박미숙 씨는 그냥 잠적한 겁니다. 빚 갚기 싫어서요. 당신 지금 3일 드리겠습니다. 12억 원 갚으세요. 조연수가 명함을 던지고 돌아섰어요. 아, 그리고 말입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돌아봤어요.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재산 압류하고 급여 압류하고. 조연수가 준석을 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시죠? 연봉이 꽤 되시겠지만 12억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나가세요. 준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3일입니다. 명심하세요. 조연수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준석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쿵. 준석아.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하면 어떡해. 괜찮아요, 엄마. 준석은 손을 털고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다 해결할게요. 12억이야, 준석아. 12억을 어떻게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법 찾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준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12억. 은행 대출 한도를 훨씬 넘는 금액이었어요. 집을 팔아도 퇴직금을 다 털어도 모자랐습니다. 오후 3시가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어머니를 수술실로 옮기기 위해 병실에 왔어요. 준석아. 어머니가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수술 잘못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들어. 혹시 내가 못 일어나면 그 빚은 갚지 마. 엄마. 나 없으면 빚도 없는 거야. 알겠지? 어머니가 준석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너 40년 만에 봤으니까 이제 괜찮아. 근데 너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잖아.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꼭 일어나실 거예요. 약속하세요. 알았어. 약속할게. 어머니가 웃었어요. 우리 준석이 손으로 수술 받으니까 무섭지도 않네. 준석은 어머니와 함께 수술실 앞까지 갔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문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까지만 오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엄마, 들어가 보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응. 잘 다녀올게. 어머니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준석은 탈의실로 가서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손이 떨렸어요. 20년 넘는 경력의 의사였지만 오늘만큼은 긴장됐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준석아. 마취 들어갑니다. 눈 감으세요. 준석아, 사랑해. 어머니가 작게 말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엄마. 마취가 의사가 마취제를 투입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바이탈 체크. 혈압백에 60, 맥박 70이 안정적입니다. 준석은 메스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메스가 흔들렸어요. 진정해. 넌 할 수 있어. 준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메스를 복부에 댔어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복강을 열었어요. 위가 보였습니다. 종양이 위벽을 뚫고 나와 있었어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출혈 있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지혈 클립. 준석은 빠르게 출혈 부위를 찾았습니다. 혈관을 클립으로 막았어요. 위 절제 시작합니다. 종양이 있는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림프절도 제거했어요. 전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췌장 쪽도 침범됐습니다. 보이는 대로 다 절제해. 수술은 5시간째 계속됐습니다. 준석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간호사가 땀을 닦아줬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응. 계속해. 종양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제 위를 다시 연결해야 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준석은 조심스럽게 바늘을 들었어요. 한 땀 한 땀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 심전도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혈압 떨어집니다. 60에 40, 맥박 45. 쇼크 옵니다. 간호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준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에피네프린 1mg. 투여했습니다. 반응 없습니다. 다시 2mg. 준석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꿰매고 있었어요. 엄마, 버텨. 조금만 버텨. 삐. 심전도가 평평해졌습니다. 심정지였어요. 제세동기. 준석이 소리쳤어요. 간호사가 제세동기를 가져왔습니다. 물러나세요. 전기 충격을 줬어요. 어머니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평평했어요. 다시 또 한 번 충격을 줬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과장님, 간호사가 불안한 눈빛으로 준석을 보았습니다. 준석은 제세동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손으로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준석이 말했어요.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계속 압박했습니다. 엄마한테 할 말이 아직 많아요. 눈물이 마스크 안으로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아직 못했어요. 과장님, 엄마, 그 순간 삐, 삐, 삐. 심전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심박 돌아왔습니다. 혈압 오릅니다. 80에 50. 준석은 손을 멈추고 심전도를 보았어요. 규칙적인 파형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봉합하겠습니다. 준석은 다시 바늘을 들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봉합이 끝났어요. 수술 종료합니다. 준석은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간호사가 부축했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준석은 어머니를 보았어요.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주세요. 네. 준석은 탈의실로 갔어요. 수술복을 벗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살았어. 엄마가 살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준석 선생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조연수 변호사 사무실 직원입니다. 준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일까지 12억 원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어머니가 지금 수술 중이에요. 그건 저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3일 드렸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준석은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12억? 도대체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어요. 준석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준석아.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아 있었고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걸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괜찮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 어머니가 준석 옆에 앉았어요.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 네. 전이 없대요. 엄마가 이겼어요. 준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준석아. 날 살려줘서. 제가 고마워요. 40년 만에 돌아와 주셔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엄마, 오늘 갈 데가 있어요. 어디? 아빠 산소.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가요. 준석은 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차를 타고 서울 근교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걸렸어요.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중턱에 작은 비석이 보였습니다. 김철수지며. 어머니는 비석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보. 작게 중얼거렸어요. 준석은 가져온 음식을 펼쳤습니다. 과일, 떡, 막걸리.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보, 나야. 미숙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왔어. 미안해. 너무 늦었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 도망간 거 아니야. 잡혀갔어? 그 사람들한테. 어머니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널 못 지켜줘서 미안해. 준석이도 못 지켜줘서 미안해. 엄마. 준석도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아빠, 저예요. 준석이에요. 비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찾았어요. 40년 만에. 우리 준석이 의사 됐어. 어머니가 말했어요. 훌륭한 의사야. 사람들 살리는 일에. 아빠, 미안해요. 엄마를 오해했어요. 준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우릴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어머니와 준석, 그리고 비석.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갈까요? 준석이 물었어요. 응, 가자.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준석도 일어서려는데 어머니가 말했어요. 준석아, 혹시 그 빚은 다 갚았어요. 뭐? 12억. 다 갚았어요. 준석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12억을 어떻게? 병원에서 특별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준석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제 집도 팔았어요. 준석아, 집까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전세 얻어서 살면 돼요. 그래도 앞으로 20년간 갚으면 돼요. 천천히요. 준석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건강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어머니는 준석을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더 오래 살아서 내 빚 갚을 수 있게 도와줄게.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준석이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는 그냥 건강하게만 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차 앞에 서 있었어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조만식.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채업자였습니다. 박미숙 씨? 노인이 다가왔어요. 준석은 어머니를 뒤로 가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들한테 들었어. 빚 다 갚았다고. 조만식이 말했어요. 그래서 왔어. 사과하러.
준석과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과요? 나 때문에. 당신네 가족이 불행했지.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노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 어머니는 한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가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노인이 계속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 준석이도 만났고 건강도 되찾았으니까요. 노인은 눈물을 닦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준석은 어머니를 보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미워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해봤자 뭐해. 40년 동안 충분히 미워했어. 엄마,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우리 준석이랑.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 전 준석은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전세 아파트를 구했었어요. 병원 근처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불빛이 반겼어요. 엄마, 앉으세요. 제가 저녁 차릴게요. 내가 할게. 이제 많이 좋아졌어. 어머니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준석이 좋아하는 짜장면 해줄게. 엄마, 짜장면은 시켜 먹어요. 안 돼. 엄마가 직접 만든 거 먹어야지. 어머니가 웃으며 요리를 시작했어요. 준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40년 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리하는 모습. 30분 후 짜장면이 완성됐어요. 준석아, 먹자. 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짜장면이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잘 먹겠습니다. 준석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어때? 어머니가 물었어요. 맛있어요. 40년 전 그 맛이에요. 준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맛 잊을까봐 걱정했어. 엄마 요리는 절대 안 잊어요. 두 사람은 행복하게 밥을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준석아. 네.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어머니가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40년 동안 날 잊지 않아주셔서. 어떻게 잊어. 넌 내 아들인데.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40년의 긴 이별 끝에 드디어 돌아온 평화였어요. 준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엄마 모셔왔어요. 이제 우리 함께 살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12억이라는 빚이 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